풍수학은 전통적인 학문으로 운을 좌우하는 자연 환경과 건축물, 인테리어 등을 조화롭게 배치함으로써 운을 좌우하는 학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수학을 믿고 그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 등을 꾸미며 운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학은 단순한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인간이 사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운을 개선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풍수학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풍수학에서 주의해야 할 선물과 더불어 받지 말아야 하는 선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선물이라는 것은 상호 교류와 친밀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부 선물은 부적절하거나 운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도 주거나 받지 말아야 할 선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날카로운 물건이 권장되지 않는 선물입니다. 이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물건이 사람들에게 불운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관계 단절이나 불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 가위, 칼, 강통, 따개와 같은 물건은 선물로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된다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면 되는데 사용될 동전을 선물 주는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쁜 징조를 상쇄하고 길저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구를 선물로 주는 경우에도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가구는 에너지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기 때문에 좋은 선택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선택할 때는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좋지 않은 기운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풍수학에서는 선물하기에 좋지 않은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지면에 놓여지는 것으로 땅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은 걸어다니는 도구이므로 그 자체로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 에너지는 주인이 사용하는 동안 갈고리 모양으로 지면에 남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미 사용되었던 신발을 받는 것이라면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이전 사용자의 부정한 에너지가 함께 전달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신발은 개인적인 용품이며 각자의 발 크기와 스타일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이는 선물하는 사람이 수령자의 발 사이즈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수령자의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발에 가장 가까운 부분인 신발이 인체 에너지의 유출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신발은 희생과 근심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신발을 구입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행운을 위해 불행을 막기 위한 희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선물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게 불행이나 불운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신발을 원한다면 신발을 사는 것보다는 상품권이나 현금을 선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이 직접 원하는 신발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상호 간의 실망이나 불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갑이나 보석 상자와 같은 선물 항목은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선물은 가난이나 부족을 상징하며 풍수학에서는 이러한 선물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선물을 줄 때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어있는 선물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의도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현금이나 상품권, 동전 등의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서 선물을 전달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번영과 행운을 상징합니다. 또한 선물을 받은 후 즉시 돈을 추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나쁜 기운을 제거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선물을 선택할 때에는 빈 선물을 지향하고 가능하다면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서 상대방의 운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운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운과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계는 결혼식, 집들이 등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선물 아이템으로 자주 선택됩니다. 그러나 풍수학에서는 시계가 선물하기에 좋지 않은 품목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시계가 시간의 제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물 받는 사람에게 남은 시간이 적다는 뜻으로 받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선물하게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풍수학에서는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좋은 의도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부적절한 상황에서의 시계 선물을 긍정적인 메시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과 함께 동전을 선물 받은 사람에게 건네면 그 동전은 받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선물하는 동전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가 멈추거나 고장이 나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받는 사람이 시계를 원하는 경우라면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서 모자는 선물하기에 좋지 않은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이는 모자가 머리를 가리고 감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인체의 일부분을 가리거나 숨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깁니다. 또한 모자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선물로서 충분한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관점입니다. 모자를 받은 사람이 다른 물건을 선물로 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모자를 선물할 경우 모자의 색상과 디자인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어두운 색상이나 사분면 패턴 등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밝은 색상이나 동그란 디자인의 모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학에서는 선물의 종류뿐만 아니라 선물의 포장과 함께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선물을 전달할 때는 직접 건네지 말고 상자나 포장지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물의 가치보다는 상대방의 취향과 삶의 필요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선물권이나 돈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을 선택할 때는 상대방의 특정한 문화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특정한 선물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합니다.